되게 복잡하게 느껴지는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초등학생, 중학생이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중점적으로 보도록 중요도가 높아졌어요.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무조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학 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최근에 대입 개편안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 근본적인 대입 제도, 수시도 있고 정시도 있고 또 수시는 그 안에서 교과 전형도 있고 종합 전형도 있고 되게 복잡하잖아요. 저도 이걸 잘 모르는데 학부모님들도 들어본 적은 있어도 완벽하게 여기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쌍둥이 두 분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학 가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수시랑 정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수시는 뭐고 정시는 뭐냐? 제가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수시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까지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시는 고3 11월에 보는 수능을 가지고 가는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여기까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그 뒤에 이제 헷갈리실 만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뽑는 인원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수시로는 과연 얼만큼 뽑는 거고 정시로는 얼만큼 뽑는 거냐. 일단 표면적으로는 수시 약 80%, 정시 약 20%를 뽑는다고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수시 비중이 크죠. 그렇게 실제 수치로만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숨어있는 정보가 있어서 이거를 이제 잘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전국 단위 기준으로 봤을 때의 모집 정원 비율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무슨 말이냐? 수도권과 비수도권 학교의 비율이 달라요. 그랬을 때 수도권 기준으로만 보면 어떻게 되냐? 수시가 약 65%, 정시가 약 35% 정도가 된다. 그래도 수시 비중이 꽤 크죠. 그래서 모집 정원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수시 같은 경우는 모든 학과에 정원이 다 차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원이 미달되는 과들이 생기거든요. 왜냐면 되게 소수로 뽑는 과들도 막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곳에 이제 미달이 생긴다던가 입시 원서 지원이라는 게 되게 눈치 싸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던 학과인데 빵꾸가 나기도 하고 인기가 없던 학과인데 갑자기 막 몰리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매년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달된 인원이 정시로 이월되는 것들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최종 등록 인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도권 기준 약 수시가 60%, 정시가 약 40%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시, 정시 그럼 끝이냐가 아니라 수시 안에서도 또 전형이 나뉘어요. 수시 안에서는 그럼 어떻게 나뉘어지냐? 크게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랑 학생부 종합 전형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외에도 논술이라던가 실기 전형 같은 게 있는데 이건 조금 약간 비중이 작은 전형이어가지고 이거는 추후에 제가 보충 설명 드리는 걸로 하고 가장 쉽게 보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학생부 교과 전형은 뭐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뭐냐 궁금하실 거잖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쉽게 얘기하면 내신 성적만 가지고 뽑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도 들어가는데 내신 외에 생활기록부라던가 이런 비교과적인 요소들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뽑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그래서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 딱 선발을 할 때 점수가 정량화가 되어 있어요. 산출 공식이 있어서 그 성적을 기반으로 이제 선발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잖아. 이건 공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신이 크게 반영된다라는 거는 공감되는 형성이 되고 있지만 딱 내신 몇 등급이면 몇 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나눠진다고 했는데 그럼 이거는 과연 선발 인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드려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크게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이 두 개가 가장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외에 이제 논술 전형과 실기 전형이라는 게 있어서 이것도 일단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논술 전형이라는 건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말 그대로 저희가 생각하는 논술 있죠. 그거를 가장 중점으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 100 전형 해가지고 진짜 논술만 보는 전형들도 있고요. 논술 80에 교과 20 이런 식으로 섞어서 이제 뽑는 전형들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뽑는 이제 논술 전형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기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대부분 예체능학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실기가 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총 크게 4가지의 전형이 있다. 이 외에 좀 세세한 전형들도 있지만 크게는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랬을 때 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전국 단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약 56에서 57% 정도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약 30% 정도 그리고 논술 전형이 약 4% 상당히 적죠. 그리고 실기 및 기타 전형이 약 10%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이 생각보다 비중이 매우 적네요. 그쵸. 근데 여기서도 앞서서 저희 수시 정시 비율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 단위 기준과 수도권 학교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요거 방금 말씀드린 건 전국 단위 기준이었고 수도권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수도권으로 가게 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약 32%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45%로 비중이 확 늘어납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이 약 11% 그리고 실기 및 기타 전형이 약 10%로 비중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수도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그 다음 32%로 큰 비중. 그리고 논술 전형이 아까 전국에서는 4%로 상당히 비중이 낮았는데 수도권으로 오게 되면 그래도 11%로 어느 정도의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그랬지만 수도권, 비수도권 이렇게 나눴을 때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요새 그 학령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방대학교들은 이제 소멸위기에 처할 정도로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고스란히 대입제도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 비수도권 대학은 신입생을 뽑는 게 엄청 급한 거예요. 그러면 뭘 하냐? 빨리 뽑고 싶고 학생들이 지원하는데 최대한 편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의 극단적인 게 뭐냐면 비수도권 학교 같은 경우는 수시와 정시 모집 인원의 비율이 90대 10 정도까지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요. 학생들 입장에서도 사실 정시까지 가면 피 마르고 그러잖아요. 빨리 그냥 수시해가지고 3학년 1학기 때까지만 하고 끝내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비수도권 학교 같은 경우는 수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수시 안에서도 전형이 종합이 복잡하죠. 비교과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교과 전형은 단순하죠. 내신만 있으면 되잖아요. 3학년 1학기 때까지 그냥 하고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 전형의 비중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서 비수도권 학교 같은 경우는 신입생 유치를 위해서 수시에서 많은 학생들을 뽑고 최대한 학생들이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또 상위권 대학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극상위권 대학교는 예를 들어서 5, 1등급 학생들도 전국 단위로 보면 엄청나게 많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보면은 가르고 싶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교과 전형으로만 가르는 거는 한계가 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인 거를 보면은 거기 안에서 변별력이 생기는 것도 있고 또 두 번째로 고등학교 중에서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사고에 있는 평균 2등급인 학생이 다른 일반고에 있는 평균 1등급인 학생보다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매우 높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애초에 그런 애들 못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을 늘려서 그런 애들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겠죠, 대학들이.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대학교 입장에서 가장 뽑고 싶은 애 뽑을 수 있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수도권 상위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인원 비중이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내신이라던가 이런 거는 좀 부족하지만 진짜로 되게 똑똑한 그런 뛰어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 일부 논술로 뽑겠다. 이런 게 반영된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방금도 논술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로 똑똑한 뛰어난 학생들 뽑고 싶다의 수단이 이제 논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제가 학창 시절을 돌이켜보면 약간 논술로 운 좋게 합격했다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논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3학년 돼가지고 그런 친구도 있어요. 아, 나는 수시로도 답이 없고 정시로도 원하는 학교 못 갈 것 같다. 이런 친구들이 이제 논술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제 경험상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친구들 중에 논술로 좋은 학교 가는 학생은 극소수예요. 근데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워낙 패자가 되다 보니까 잘하는 애가 간 거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못 갈 애가 갔다, 이게 훨씬 더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켜보니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 그래가지고 본질적으로는 저희 가장 메인 전형인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수시에서는 그리고 정시를 준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좋은 대학교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는 애초에 약간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냐면 정시로도 잘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실력 있는 학생인데 내신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논술 한번 노려볼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은 수시잖아요. 수시니까 정시 전에 한번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과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 문과 같은 경우는 인문 논술, 이런 것들이 똑똑한 애들이 실제로 잘 풀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 친구들이 내신으로 수시 쓰기는 좀 안 좋아요. 근데 실력은 있어. 그런 친구들이 논술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대학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가 잘 볼 수도 있게 만들어 놓진 않았어요. 그럼 그 다음으로 수시는 알겠는데 그럼 정시는 그냥 수능만 보면 끝인 거냐?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는 뭐 내신도 본다는데 부모님들이 되게 또 여기서 헷갈려 하세요.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능 100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부 학교들에서 내신을 반영한 학교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서울대학교고요. 그 다음 최근에 고려대학교에서 일부 정원을 대상으로
교과 내신을 반영하는 전형을 만들었어요. 서울대학교는 정시 전체 인원이 다 내신이 반영이 되고요. 고려대학교는 수능 100 전형도 있는데 일부 인원에 대해서 교과 내신을 반영하는 전형이 신설이 됐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하신 게 서울대학교는 정시로 가려고 해도 수능만 잘 봐서 되는 게 아닌지 그럼 궁금하실 텐데 기본적으로는 수능이 그냥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내신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제도를 살펴보면 실제 정시 전형을 보면은 수능 60%, 교과 4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교과가 꽤 커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교과 40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면은 30점이 기본 점수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평가에 의해서 10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차등으로 8점 이렇게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데 요 평가하는 기준도 단순 점수를 가지고 산출하도록 되어 있지가 않아요. 학생부 종합전형 때 내신 마치 보는 것처럼 평가위원이 그 학생의 내신의 여러 가지 그 석차 등급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과목의 난이도, 그 다음에 응시 생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A, B, C, D 이렇게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평가위원 2명이 평가한 점수를 종합해가지고 이제 AA면 10점, AB면 8점 이런 식으로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교과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무의미한 수준으로 반영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서울대학교 지원할 정도면 내신도 어느 정도 괜찮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막 등급 교과 한 과목 2등급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불이익할 정도의 그런 피해를 가는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나는 정시만 준비한다고 내신 버렸다 이러면 안 돼요. 네, 이러면 실질적인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그런 학생들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에는 우리는 수능만 준비하고 내신 버린 학생들은 거르겠다 약간 이런 취지가 담겨 있지 않나.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가 반영이 이제 되는 전형이 있는데 여긴 또 신기하게 딱 애초에 그런 산출하는 공식 기반으로 해서 아예 반영이 된다 하더라고요. 이건 약간 취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형은 수능에서 살짝 삐끗했어도 교과에서 잘 본 애들을 정시에서 약간 좀 선발하려고 하는 취지가 담겨 있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대와 요 고려대 요 교과 우수 전형 요것을 제외하고 나서 대부분의 학교들은 그냥 수능 10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상위권 학생들 메디컬, 의치한약수 이제 관심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의대는 정시에서도 면접이 있다던데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의대는 정시에서도 또 뭐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면접 있는 건 맞고요. 그런데 이 면접이 수시에서 보는 수리 논술 같은 거냐 그게 아니라 대부분은 인적성 면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기출문제나 예시 문항들을 보면은 특정 상황 케이스를 주어진 다음에 그런 상황이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인적성이죠. 인성과 의사로서의 적성 이런 거에 있어서 소양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항 보면은 대비 어느 정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친구가 뭐 힘들어하고 있는데 도와줘야 됩니까? 도와줘야 된다 안 된다 이런 수준의 인성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 그 답변의 수준도 천지 차이일 거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 만큼 잘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다만 수시 그런 어떤 수시 논술 이런 것처럼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의대 면접 같은 경우는 제 생각으로는 실제 수능 보고 나서 의대 갈 정도 성적 나왔다 하면 그때부터 준비하셔도 뭐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대학 입시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까지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랬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결국 이 얘기까지가 이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요새 막 워낙 정시 파이터다 뭐 여러 가지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나는 정시로 갈 거다 수시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되게 바보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대학교에서는 저희한테 수시랑 정시라는 두 장의 카드를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회를 2번 준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정시로 갈 거다 수시로 갈 거다 정하는 거는 나에게 준 2번의 기회를 그냥 내가 스스로 하나 걷어 차버리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시로도 뽑는 인원은 상당하고 정시로도 뽑는 인원은 상당하잖아요. 그리고 뽑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둘 다 준비를 해서 두 장의 카드를 둘 다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고등학교를 가지 않은 초등학생, 중학생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수시와 정시를 둘 다 대비해야 된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내신을 치른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는 많이 갈릴 것 같아요. 난 이제 내신 버렸으니까 난 정시 올인이다. 이제 이런 생각일 텐데 혹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 시험 볼 예비 고1 학생들 있죠. 이런 학생들도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이제 정시 파이터로 돌아서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발생하거든요. 이런 학생들한테 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수시라는 것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전체 성적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 성적을 가지고 이제 수치화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1학년 때 만약에 성적이 좀 많이 안 좋았으면은 교과 전형으로 가는 데는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1학년의 성적만 가지고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종합 전체 성적을 단순 수치화해서 판단하지 않아요. 1학년 때 성적이 좀 안 좋았어도 2학년, 3학년 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오히려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좋게 보기도 해요. 실제로 그래요. 발전 가능성이
진정성이라는 게 수시에 또 평가 기준에 또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평가는 심사위원이라면 그렇지 않을까요? 1학년 때 못했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최우수 성적을 거두고 있으면 이게 공부 잘하는 애라고 봐요, 못하는 애라고 봐요? 잘하는 애라고 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꼭 하고 싶은 얘기는 1학년 때 성적만을 가지고 난 이미 수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거 정리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수시를 대비하기 위한 공부랑 정시를 대비하기 위한 공부가 완전 다른 것처럼 인식하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수강하는 교과 과목이 다르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영수 이런 거 공부하는 거는 수시 대비하는 거나 정시 대비하는 거나 근본적으로는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제가 수시 정시 모두 다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다르게 하면 수시 준비 무조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수시 준비 잘 하다 보면은 정시 점수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실제 국영수 내신 좋잖아요. 대부분 모의고사 점수 잘 나와요. 근데 내신 대비라면서 근본적으로 기른 국영수 실력을 가지고 모의고사 형태에 맞게 내가 좀 더 연습하는 거지, 이게 공부가 본질적으로 달라가지고 수시 공부 따르고 정시 공부 따르고 이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기간을 보낸다고 하는 거는 나는 수시로 갈 거야 라고 하면서 대비하면서 이제 방학이라던가 이런 내신 대비해서 조금 여유 있는 기간 때 정시 연습을 하는 방식으로 대비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시를 그럼 대비한다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권에 있는 상위권 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이 크다 그랬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만 보는 게 아니라 비교과도 본다 그랬죠. 비교과라고 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희망하는 전공, 진로와 관련해서 내가 고등학교 생활 동안 얼마나 노력했는가예요. 그리고 그게 학교 생활기록부, 생기부라고 하죠. 생기부에 고스란히 녹아들어져가 있어야 돼요. 학교에서 이제 수업 들으면서 했던 활동들, 그 외에 하는 뭐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활기록부에 다 기록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요새 수시에서 여러 가지 뭐 수상 경력, 그다음 독서활동 이런 것들 다 제외하도록 바뀌었거든요. 학생들 부담 줄여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중점적으로 보도록 이제 중요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생활기록부 안에 본인의 그런 관심, 전공과 진로에 대해서 얼마나 그 노력을 녹여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이제 비교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서 뭐라 말씀드렸죠? 비교과는 본인이 관심, 진로와 전공 관련된 노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걸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요거까지만 딱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해서 좋은 비교과, 안 좋은 비교과는 어디서 갈리냐면 실제로 그 학생이 본인의 관심, 진로, 전공에 얼마나 관심 가지고 있느냐, 이게 고스란히 그냥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 학생들 생기부 같은 거 이제 검토해주고, 옛날에는 지금 없었지만 자소서 같은 거 이제 피드백 많이 해줬었거든요. 본인의 관심, 전공과 진로에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다 드러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봐도 티가 나는데 그걸 검토하는 교수님이 보면 그게 당연히 다 보이실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비교과를 대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진짜 본인이 관심 있는 전공과 진로를 탐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관심 있는 전공과 진로를 미리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 생활 하는 거, 이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정석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등학교 아직 입시를 앞두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보통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서면 어떻게 공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교과 공부 관점에서만 대비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 나중에 추후 그런 진로와 전공에 대한 관심 키워주시는 거, 이것도 저는 미리 할수록 훨씬 좋고 단순 좋은 걸 넘어서 되게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대학교 입시를 위해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번 기회에. 그리고 대학교 입시랑 무관하게도 정말 그 학생들의 나중에 그런 인생을 위해서도 전 그런 것들을 일찍부터 관심 기울여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는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서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저희가 오늘 설명해드린 이 내용 잘 참고하셔서 학생들 지도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